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중동을 잘 다녀오고 나서 곧바로 공항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가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주 좋은 그림을 연출했습니다. 예, 훈훈한 그림을. 예, 그게 국민통합이죠. 그런데 이제 중동 방문에 대해서 언론들은 주로 뭐 중동 이번 방문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 또 중동 특수가 다시 오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굉장히 돈 버는 거 중요한데 또 언론은 그런 걸 많이 다루는데 이게 이제 그 군사 지정학적인 또 문화 인류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아랍 이스라엘 관계 강화를 물밑에서 이끄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오늘 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서로 보게 됐나 뭐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언론에서 이거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짧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빈 살만이 한국에 왔을 때 약 290억 달러 사업 협약 및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약 1년 지났는데 그중에서 누적 182억 달러 정도가 현실화된 겁니다. 이번에 가서 특히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S오일 프로젝트 70억 달러, 현대로템 프로젝트 60억 달러, 삼성물산 프로젝트 45억 달러, 한국전력 프로젝트 7억 달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죠. 또 사우디뿐만이 아니죠. 지난 1월에 UAE에서는 또 한국의 UAE가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카타르를 들렸을 때 LNG 탱커 17억 달러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항만, 공항, 농업,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협력을 서로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의미에서 한국과 아랍이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대로 가는 거죠. 이 걸프 산유국 빅3라 그러면 사우디, UAE, 카타르 여기를 걸프 산유국 빅3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씀 더 자세히 여쭈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광고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아랍은 이란과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 그 국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또 무기 수출에서 아주 핵심이죠. UAE가 우리한테 선금을 주고 개발을 부탁해서 하고 있는 게 천궁 2.5입니다. 제가 왜 2.5라 그러냐면 이게 미사일은 천궁 2 미사일인데 레이더는 천궁 3 레이더, A사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궁 2.5라 그러고요. 또 그다음에 그 UAE가 또 개발비를 내서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는 천검 대전차 미사일보다 또 그 이렇게 그 현궁 대전차 미사일 사람이 쏘는 거 천검은 LAH 공중에서 쏘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알테어 미사일이 이번에 이제 개발 성공을 했거든요. 사거리도 길고 관통력도 좋습니다. 그건 LIG가 개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아랍권과 굉장히 무기 문제로도 가까워져 가고 있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굉장히 그 안보가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란과 맞서고 있고 그래서 이 무기를 그런 데 공급한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국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공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대공방어와 화력 무기라고 하니까 대공방어라 그러면은 이제 천궁 2.5하고 아마 좀 장기적으로는 LSAM-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이라고 하면은 천무 239 그 다연장 로켓 저희가 거기서 두 가지가 더 금방 나오거든요. 몇 년 안에. 하나는 이미 나와 있고 폴란드 수출형 이 그 직경 600mm짜리 수백 킬로 탄두를 싣고 490이라고 한화 실무자가 전시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믿어지지는 않고요. 관통 탄두는 아니고
텅스텐 볼이라 그럽니다. 텅스텐 볼이 아마 10한 3, 4만 개 이상 들어있겠죠. 왜 그런 그 비슷한 모델의 그 미국제가 12만 9천 개인데 걔가 무게가 280kg, 280kg밖에 안 되거든요. 탄두 무게가. 그러면 볼 사이즈가 같다라고 한다면 490kg가 맞고 볼 사이즈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한 25만 개쯤은 20만 개쯤은 텅스텐 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구장 면적만 한 데다가 그냥 엄청난 속도로 이 볼이 튕겨 나가서 다 구멍 빵빵 뚫어 가지고 다 이제 숨쉬게 만드는 그런 거죠. 거기까지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게 직경이 300mm가 좀 넘는 310, 315쯤 되는 지금 239mm 유도 로켓을 한 사거리를 240km 정도까지 늘린 그러한 새로운 모델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도 로켓 탄이죠. 그 다음에 이제 K9 자주포 그런 것들이 이제 화력에 들어갑니다. 천무다연장이나 K9 같은 게. 그러니까 사우디랑 이미 사우디에 천무다연장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런 걸 더 써보고 굉장히 만족한 모양이죠. 예, 천무 239하고 K9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수출할 것 같다라고 지금 김태효 차장이 말한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잠시 국방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무기 얘기를 아랍권 무기 수출은 KF-21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KF-21이 이제 한 26년, 27년이면은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앞으로 3년 정도이면 공급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향후 아랍권에 이게 수백 대 수출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전체적인 템포는 이스라엘 아랍 관계 진전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더 진전시키고 정상화되고 이런 거랑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KF-21 팔아놨는데 그거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폭격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제대로 짚은 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IRST 적외선 탐지 추적이죠. 인프라레드 서치 앤 트래킹. 이 센서를 2개 이상 장착한 전투기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전 세계에서 2종류밖에 없습니다. F-35와 KF-21입니다. 그러면 1개 장착한 거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F-15EX하고 라팔입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F-22 빵개입니다. 하나도 장착 못했어요. 그러면 F-35와 KF-21은 둘 다 6개씩 장착했다라고 추정됩니다. 5개까지는 확인됐습니다. 그 댓글에 그때 제가 이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댓글에 어느 분이 어디 달려있는 것 같아요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6개씩 달고 있으면은 전구, 스피어, 그러니까 온전 전자의 공구자, 전구 이 공간을 다 탐지 추적하죠. 이게 뭐 반경이 한 150km 이상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투기나 그 전구 안에 들어온 전투기나 미사일은 다 감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일종의 쉴드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콜라보가 되죠. 네, 2대 이상이 한꺼번에 가면, 그러니까 KF-21이 2대 혹은 F-35가 2대가 가면, 이 적외선 탐지 추적은 방향을 잘 특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위각, 아지무스, 고도각, 그 엘리베이션, 알티튜드, 아지무스와 알티튜드, AA를 잘 추적해요. 그러면 근데 거리를 추적을 못해. 그러면 2대만 가면 각각이 자기 위치 알고 있고 거기서 2선을 걷고 2선을 거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 비행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적 미사일이. 레이더 안 켜고. 레이더 키면 내 정체가 적한테 드러나거든요. 적도 전자전 장비 갖고 있으니까. 레이더를 안 켜고 적 미사일 혹은 적 전투기의 방향과 거리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무시무시한 능력입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어느 순간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제외하면. 미국은 벌써 거기 완성점에 가 있고 우리는 열심히 지금 따라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댓글에 나온 그분의 댓글을 중심으로 제가 좀 사진을 모아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배 2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한 15분짜리 따로 하려고 그래요. 길지 않게. 배 여기에 하나 있고요.
요 앞머리에 하나 있습니다. 배의 앞뒤로 두 군데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세 개는 확실히 보인다. 하나는 콧잔등, 그 다음에 이 공기 흡입 덕트 외벽, 공기 흡입 덕트 외벽. 그래서 세 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잘 안 보이는 게 등짝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엔진 두 개 이렇게 갈라져서 움푹하게 꺼지는 그 점에 많이 튀어나와 있질 않아요. 거기는 많이 튀어나올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부어서. 근데 그건 좀 확실치 않은데 뭐 한국 사람들이 근성이 있는데 F-35가 6개다. 그럼 그런 등짝 비워놓고 5개만 박았겠어요? 당연히 F-35처럼 F-35도 등짝에 하나 있거든요. 배에 2개 있고 좌우로 콧잔등 말고 좌우로 하나씩 있고 똑같아요. 위치는 다른데 그 전체적 부위가 같아요. 분포가. 그러면 KF-21도 등짝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지금 F-35처럼 전구 감지가 이렇게 융합해서 되고 있는지 좀 힘들겠죠. 그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KF-21이 전구 감지한 거를 그 전구 감지 사항을 감지 추적 데이터를 다른 KF-21의 전구 감지 추적 데이터와 실시간 공유되는지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 F-35의 나스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이 IRST를 이렇게 복수 뭐 대여섯 개 차고서 이 전구 감지 추적을 융합을 시키고 그걸 다른 내 동료 비행기와 그걸 다시 또 콜라보 융합시키고 이게 F-35의 센서 융합 DAS입니다. DAS.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개구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때 개구라는 거는 이 적외선 센서를 뜻하는 거고요. 이 개구라는 건 조리개 같은 거니까 조리개를 어퍼처라 그러거든요. 개구. 그걸 적외선 센서를 뜻하는 거고 분산이라는 건 여러 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고. 그런데 하나로 사실상 융합돼 있다. 그 뜻이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지금 이 순간에. 미국 빼고. 예,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F-22에는 한 개도 없고 라파엘과 F-15EX에 최근에 하나, 딱 하나. 예, 좀 다시 이제 아까 그거 그림이죠. 예, 여기 콧잔등에 하나, 그 다음에 그 공기 흡입 덕트 외벽에 하나씩 좌우에, 그 다음에 여기 등짝에 여기쯤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배, 이건 좀 보이죠. 배 여기 하나,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랍과 이렇게 그 전략적 동맹으로 깊게 가는 것을 좌빨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그 천궁2 계약을 했을 때, 예, 천궁2 계약을 LYG 넥스원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와 했을 때 그때 참여연대 발표 보세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로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 중단하라.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의 바다를 위한 어쩌고 저쩌고, UAE로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예. 또 발표문을 잘못 써서 줍다나라로 썼네. 줍다나라. 그 다음에 UAE의 천궁 수출 중단하라. 뭐 이런 거예요. 평화군축센터, 전쟁 없는 세상. 뭐 좌빨들 이러고서 길길이 놔뒀죠. 이럴 줄 알고. 그러니까 그때 그 계약 성사되고 나서 문재인이가 이것은 두 나라의 우정의 결실입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때 말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참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 대통령 해먹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마음에 없는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자, 그런데 이제 불과 2주 전 한국 언론 좀 비판하겠습니다. 이건 뭐 좌빨 언론도 아니고 한국경제TV예요. 예. 뭐 이제 그 그룹사들이 모아서 하는 데인데 여기 좀 이상할 때 있어요. 가끔씩. 예,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의 불똥이 뜻밖에도 우리 무기 수출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2를 사기로 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나서면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연내 계약이 확실시되던 천공투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 사우디 측과 수출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경제TV의 주장의 요지는 그거죠.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편이라고 밝혔고 우리는 결국 미국 이스라엘 편이니까 사우디가 우리한테 무기 사겠냐? 상당 기간 안 살 거다. 한국경제TV가 이랬어요. 그 다른 좌빨 언론도 그랬겠다는 소리죠. 전 보질 않으니까.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다른 언어로 또 표현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천공투 수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계약 규모도 UAE보다 3배 수준인 약 13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돌발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데다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배후가 미 적대국인 이란이란 의심이 커지면서 한 사우디가 만남을 이어가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해석입니다. 예, 이 정도면 또 말도 안 합니다. 예. 예,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바보들의 집합소가 있습니다. 예, 정부기관이죠. 키다. 여기가 그 KF-21 개발한다 그랬을 때 끝까지 뒷다리 잡고 반대한다답니다. 뭐 KF-21을 뭐 2001년에 공사 졸업식에서 DJ가 한마디 한 걸로 개발이 시작됐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대한민국 통일은 박근혜가 시작했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라 나무로 했잖아요. 북한 동포여다. 그 세상에 그런 말버릇이 어딨어. 2001년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하나도 진행 못했어요. 노무현 때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그 MB 때 이거를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 키다는 계속해서 이거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그래가지고 MB 정부 때 그 꼼수를 써가지고 그 건국대학교 연구소에다 맡겨서 간신히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고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만 통과됐지 예산은 한 푼도 없네. 그 예산 쥐꼬리만큼이라도 배정해서 딱 테이프 끄는 건 누구냐? 3명이서 작품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그 다음에 최차규. 예,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은 감옥 갔고요. 최차규는 이상한 단체에서 공격받아가지고 공관장 갑질로 해가지고 중간에 잘려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은 조태용 안보실장밖에 없어. 그것도 조태용 실장이 그 전에 그 국회의원 했을 때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전부 DJ만 칭찬해. 아니, 세상에 이런 날도둑놈 같은 심보가 어딨어. 남이 해놓은 거 뺏어갖고 표절하냐. DJ가 살아생전에 그런 말 했으면 당신의 표절에 따지기라도 하지. DJ를 선상님으로 받드는 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전부 DJ 거라고 전부, 아유, 참, 난 뻔뻔한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방연구원이 이렇게 키다가 이렇게 황당한 데인데, 거기에 이제 김모라는 연구위원이 하는 말 보세요. 예, 가관입니다. 네. 이셀만 국방치다가 팔레스타인 국민 팬에 세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 상황이 이제 무기 수출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겠죠. 당장 무기를 판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편이고 우리는 미국 이스라엘 편이니까 사우디가 우리한테 무기 사겠냐. 참, 나 이 사람 진짜 이러고서 무슨 연구원을 하고 있나? 그냥 나오세요. 이런 헛소리를 방송에 막 하시려면 그 엉터리 같은 소리지. 예. 예,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에 큰 오류가 2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가자 지역의 마지막 입법의원 선거는 2006년이었고요. 그 다음은 선거 없습니다. 네. 가자 그 다음에 선거 없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이 선거가 3종류거든요. 하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선거. 그 가자는 그 이후에 참가 안 했어요. 2번째는 입법의원 선거. 그러니까 의회 선거. 가자건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건 그거 2005년 후에 없어요. 2006년 이후에. 마지막 그 수반선거는 2005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자 지역에 그러면 이 주민자치선거가 있어요. 기초단체급이다나 읍면동급이다나 뭐 주민자치선거가 있는데
가자 지역에서 그거가 없어요. 2005, 6년 이후로. 웨스트뱅크에서는 그게 있어요. 최근까지 계속 있어요. 그럼 하마스라는 애들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죠?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정치적인 저거는 뭐라 그래야죠? 그 정당성은 없어요. 그냥 총 들고서 정부를 참칭하는 무장 테러 집단이에요. 어떠한 종류의 레프레젠터티브네스도 없다니까요. 거기다가 파타는 이스라엘 공존을 얘기해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박멸을 얘기합니다. 이거 테러지 그러면. 1,000만 명 박멸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도 다 목 잘라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영구원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대표합니까? 더 심각하게 말하면 모하메드 빈 살만 MBS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그럴 때 그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라고 당신 확신합니까? 한경 기자한테 묻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MBS가 나 팔레스타인 지지해라고 말할 때 그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라고 당신 확신하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라니까. 두 번째 오류. 자 보세요. 빈살만이나 사우디는 절대로 하마스 지지한다고 표현 안 해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그래요. 아랍 국가들 다 그래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아랍은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 하마스는 이란의 3+1 꼭두각시 중 하나입니다. 이란이 꼭두각시가 4마리를 갖고 있어요. 하마스, 헤즈볼라, 이라크 내 시아 민병대, 그 다음에 그 3마리 직접 꼭두각시, 반 꼭두각시가 시리아의 아바스 정권입니다. 그러면 이란의 앞잡이를 아랍이 지지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랍권 석유가스 빅3 사우디, UAE, 카타르는 전부 이란과 적대적 관계죠. 카타르 같으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중국을 섬기잖아. 우리 이란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카타르가 친중 노선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중국과 원수를 안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지는 그러니까 아랍권이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지는 이스라엘과 공존하겠다는 노선을 가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선거가 2006년 이후로 없는 데인데 2005년 이후로 자치정부 수반 선거는. 그다음에 입법의원 선거는 2006년 이후로 없는 데인데 그래도 여기가 노선이 온건하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 팔레스타인 오소리티는 지금 하마스와 철천지 원수야. 이번에 바이든 만나겠다고 했다가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이제 만났다간 여론에 몰릴 것 같으니까 저희는 좀 이따 만날게요 하고 뒤로 빠졌잖아요. 바이든을 만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하마스와 철천지 원수예요. 또 바이든이 만나주겠다고 할 정도로 입장이 그런다라고 저기가 팔레스타인 오소리티가. 그러면 그나마 팔레스타인 오소리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팔레스타인을 대변할 수 있는 데지 어떻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대변하냐고. 아랍이 지지한다는 데가 팔레스타인 자치정치 파타 노선이야? 아니면 이스라엘 박멸을 외치는 하마스 노선이야? 이런 생무식한 소리를 한국경제TV가 하고 국방연구원 연구원이라는 자가 마이크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받아가고 이게 뭔 꼴이냐고. 저는 추정컨대 어쩌면 시리아의 아바스도 지금 신발 바꿔 신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세상 험하게 돌아가니까 저 같으면 바꿔 신어. 자, 이런 사정을 이제 배경에 깔고 친미국과 한국이 아랍에게 롤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한번 그때 빈살만이 이 인터뷰 때 제가 오늘은 그 대목은 인용 안 했는데 우리 이스라엘과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테러 공격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밀월 때문에 밀월이 무르익어 가는 것 때문에 이란이 하마스를 시켜서 그 짓을 벌이게 했다라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한번 보시죠.
I will give you an example. If you look to late 70s, Saudi Arabia GDP is bigger than South Korea, and now South Korea, I think it's the 10th or 11th largest GDP in the world in 2016, and 2016 we are number 20, so that's a shame.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야, 한국 쟤들 참 좋아. 열심히 하는 애들이고 우리도 쟤들 좀 따라가야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문맥이. 그래서 일종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계가 있는데 이 아랍에서 한국을 보면 경제 사회 발전의 모델입니다. 제가 그게 한 6년쯤인가 아랍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람코 보안대장입니다. 전직. 뭐 워낙 왕자가 많으니까 그 양반도 왕자지. 할아버지인데 참고로 아람코 보안대가 사우디 전체 경찰력보다 커요. 당연히 그러죠. 예, 거기가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쯤을 실어내는 데인데 4분의 1쯤을 그 할아버지 이렇게 그 오피스 들어갈 때 보면 그래 1층 그 앞서부터 기관 단총 딱 가진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퇴직 할아버지인데도. 근데 딱 가서 인사드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서 왔냐, 한국서 왔다 그러니까 쟤들이 여기 와서 이 도로 다 놓고 그 건설 다 한 애들이야. 2006년에도 그랬어요. 한 17년 전에도. 그러니까 어떤 한국을 경제사회 모델로 보는데 이 한국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선수들은 알지. 쟤들은 서방이야 사실. 근데 국민들한테 어떤 정서적으로 다가갈 땐 이게 서방이 아닌 서방이라고 서방이 아닌 존재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현대 문명과 화해시킬 때 그러니까 좀 개혁적인 정책을 쓸 때 한국을 이제 들러리로 내세우거나 어떤 깃발로 내세우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강력한 서방 현대 문명의 모델임에도 본질적으로 친미 친서방 노선임에도 아랍 사람들의 원초적인 미국과 서방에 대한 열등감 내지 반감을 자극하지 않아요. 한국을 내세우면.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최소화되거나 혹은 국민들이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근데 그 본질은 친서방 노선이야. 이걸 미국과 손잡고서 노골적으로 친서방을 하면 크게 덧날 수 있는데 한국 내세워가지고 살살 세속화 방향으로 몰거든. 시큘러라이제이션, 개혁 방향으로. 그러면 아무 덧나는 게 없어. 이런 역할을 해줘요, 한국이.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 강화를 물밑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또 대한민국은 아랍에 대해서 히든 아젠다, 감추어진 다른 의도가 없잖아. 어두컴컴한 게. 또 한국에 말 안 들으면은 자기들이 석유가스 가지고 수도꼭지 잠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거기다 한국은 건설, 원자력, 조선, 정보화, 무기 등 풀세트 파트너 아니에요. 거기다 한국을 쓰게 되면 이거 한국 안 쓴다고 하면 가성비로 따지면은 한국 아니면 중국인데 중국은 근데 이제 뻑소리 나서 좀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거기다 중국의 코끼긴 싫고 그러니까 참 좋지.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핵동맹급이다. 저게 진짜 무서운 놈들이다. 미국과 완전히 아삼육이다라는 거 알아. 국민들도 알아. 그런데도 그게 야 저거 친미 미국 앞잡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 야 쟤들 말이야 중국 옆에 바로 붙어 있고 그 북쪽에는 바로 북한이랑 있는데 야 그 살벌한 데 사는데 쟤들 미국 참 요리 잘해가면서 어떻게든 저렇게 악착같이 해서 그 자기 독립 유지하면서 그 게임 잘 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 준다니까. 쟤들은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국격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런 육각형이 나오죠. 아랍 한국의 전면적 파트너십은 뭐냐? 아랍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냐? 우선 첫째, 한국을 내세워서 한국과 거래를 하면 미국과 직접 거래를 안 해도 미국과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나 서방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감정, 열등감,
뭐 이런 거 원망하는 마음, 뭐 그게 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그 아랍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줘. 한국과 거래하면. 그 한국 좋아해 국민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랍 국내 정치에 도움이 돼. 이걸 그 개또라이 그 근본주의로부터 개혁 개방으로 살살살살 움직여 갈 때 그걸 미국 회사 손잡고 미국 애들 내세워서 가면은 크게 덧나는 수가 있는데 팔레비가 그래서 덧난 거 아니에요. 이란. 그래갖고 이슬람 공화국으로 자빠진 거 아니에요. 한국을 내세워서 가면 그런 게 없어. 국민들이 뭐라고 떠들면 그 한국 애들 우리가 말이야 데려다가 열심히 일시키는 거잖아. 걔들은 우리가 여기 석유가스 그 수도꼭지 잠그면 꼼짝 못하는 애들이야. 그거 걱정 마.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이랑 손을 잡으면 이게 원스톱 쇼핑이 되네. 건설에서 무기까지 풀세트예요.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고 탈중국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과 손을 잡으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분명히 모든 미국 동맹 중에 최초특급의 핵동맹이야. 미국과 아주 아삼육 파트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사람들이 한미 관계를 볼 때는 야 한국에 미국 참 요리 잘해가지고 저 무서운 데 살면서 악착같이 잘 버티고 있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미 화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진행됐잖아. 그런데 이제 이 화해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서방 쪽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거거든요. 아랍이. 그런데 한국을 통해서 하면 이 국민들의 그 원초적인 그 반미, 반서방 감정이 자극이 안 되고 누그러져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바로 한국 아랍 전면적 파트너십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벤발. 네옴시티는 시나이 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옴시티 그 한가운데 들어있는 산이 이제 그 정확한 명칭은 시나이가 아니라 저거죠. 정확한 명칭은 알로즈라는 산입니다. 알로즈.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시나이 산이다. 이게 아니다. 이 논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나이 산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주장에 불과해요. 일단 시나이 반도에 없다라는 건 거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67년에서 1982년까지 이스라엘이 6.1 전쟁 이후에 15년을 시나이 반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 그때 시나이 반도를 샅샅이 다 탐사했어. 예를 자발 무사 같은 시나이 반도 대표적인 산까지 다 탐사를 했는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시나이 반도에 시나이 산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984년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지금 지금 이제 네옴시티 거기 한가운데 있는 알로즈산이 그게 시나이산이고 그게 호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사우디 왕실 주치 생활을 16년을 하신 김승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때 원로죠. 성서 고고학자인데 떨기나무라는 책의 저자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모태신앙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계속 알로즈산을 여러 번 답사를 하고 이분은 주장이 그 알로즈산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나이산이다. 근데 그 알로즈산이 바로 네옴시티의 한가운데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와 완전히 통을 쳐야 돼요. 왜냐면 네옴시티가 사냐 죽냐는 이스라엘을 거쳐서 특히 여기서 더 빠른 거는 가자 바로 옆을 거쳐가지고 그 지중해랑 연결되냐 안 되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게 지금 네옴시티 경계에서부터 이스라엘 하이파 뭐 항구 이런 데까지 이게 한 500-600km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 400-500km밖에. 그러니까 고속철로 오면은 한 2시간이면 가버려요. 제가 이거 안 재봤는데 한 400-500km 될 걸 거기. 그 정도 될 겁니다. 뭐 많으면 한 600km. 한 3시간, 4시간이면 가는 거 아니에요? 고속철 타면. 비행기 타면은 거의 1시간. 그래서 이 네옴의 성공 여부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자를 소탕하고 저 또라이 같은 하마스를 다 소탕해버려야지 네옴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하마스 소탕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죠. 당연히 안 걸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